국감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정무위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저희가 전화로 그동안 계속 연결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전화로만 저희가 방송하다가 오랜만에 뵀는데 그러게요. 좀 진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빠졌어요? 예, 뭐 부산도 다녀오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더라고.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3일 예. 동안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이제 오늘부터 3일 남았거든요. 아 그렇게 벌써 시간이 흘렀군요. 예, 이 네. 국정감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이제 긴장도 되고 준비도 네, 많이 네. 하고 그래서 이게 힘들거나 피곤한지 몰랐는데 누적되니까 이제 막 그 피로감도 누적되고 또 이제 새로운 의제 뭐를 갖고 이제 이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공격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살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 살이 빠진 거는 제가 평택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예. 새벽 5시 반에 나오고 거의 12시 넘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아마 살이 빠져 보인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뭐 이거 근데 현안이가 한번 네네. 말씀을 여쭤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회동 뭐 보도도 좀 많이 됐고 했는데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리하자면 그냥 예상대로 된 것 같아요. 예상대로? 예. 뭐 왜 했냐 이거죠. 왜 했냐? 예. 뭐 그냥 모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뭐 이제 혼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도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기 무슨 뭐죠? 매점 예.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를 내는 듯한 예, 화를 대통령실 내고. 앞에 그 야외 정원 예. 거기에 있는 파인그라스에서 만났는데 이거죠. 윤 대통령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사진은 본인들이 예. 셀렉트해서 공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것도 일종의 나 화났어. 한동훈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혼냈다. 아닌데 그런 저는- 느낌이 드는 사진들. 저는 이제 어허. 이 최근에 윤한 예. 갈등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정말로 밉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실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맞아요. 것 털어라, 뭐 의혹에 대해서 인적 이렇게 쇄신도 하고 설명해라, 의혹도 설명하고. 김건희 라인 뭐 청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제일 김건희 측근 아니었어요? 아하. 아니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저 수사하던 검사들 막딱 그 겉으로는 승전한 것처럼 해갖고 다 여기저기 보냈잖아요. 유학 보내고 뭐 인천 검사로 보내고. 그렇네요. 본인이 그 원인 제공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네. 쌩 까고 남 몰라라면서 난 몰라라. 니네 잘못이야. 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미울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 자리에 네.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빙의해 생각해 보면, 예. 이것 봐라. 예. 내 부하가 아니 검사 시절부터 자천된 거 데려다가 다시 검찰총장 할 때 다시 중용하고 또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되어 있는데 예.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죽어라, 예. 나를 위해서 대표해라 이런 취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반을 때리고 있는 거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약간 배반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동안.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상황이 설명이 되고 윤 대통령의 생각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한동훈 대표도 어제 보면은 글쎄요, 민심을 전달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뭐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의혹 얘기도 했는데 이제 말로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예?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 네. 측면에서 보면 빵점이죠. 빵점이다. 그냥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론 플레이와 자기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나 성과 있습니까? 그렇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어디 간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뭐 저 제3자가 저거 최상병 추천했을 특검법. 때 네. 최상병 특검 받겠다라고 해놓고 그것도 다 위험해야 되고. 발의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계속 뭐 저기 국민들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극만 펼치는 것 같고. 대국민 사기극.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말로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기사회생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네. 졌으면 정말 이제 정치 세우면 끝났을 건데 아하. 거기서 기사회생 한 건데 거기서도 예? 보면
이제 사실 뭐 이런저런 원인들이 겹쳐서 우리가 패인이 패배했지만 네. 사실 그 금정구청인 세대가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이러다 보수 괴멸하겠다라는 이기감이 대단히 작동해서 네. 야, 한동훈 너라도 좀 잘해봐라. 그래서 음. 윤석열 좀 그 국정운영 제대로 하게끔 역할 좀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것도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오히려 갈등만 크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여당 쪽에서는 11월 뭐 민주당 이기설 뭐 재판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은 끄떡없어요. 음. 뭐 그 결과와 상관없이 1심이기 때문에 그 상관없는데 오히려 그 윤한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면 네. 국민의힘은 정말 정부 여당은 정말로 자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요. 일촉즉발이죠. 거기다 어제 법사위의 강혜경 그 전 그 보좌관 나와가지고 네, 제보자. 예, 네, 그 강혜경 뭐 씨. 다 증언했잖아요. 야, 근데 그 증언을 쭉 듣고 보면은 네. 야,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이럴 할 수가 수 있는 있나. 일입니까 이게? 야, 어떻게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 그걸 좀 거래를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만든 작품이다. 김건희 작품으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다. 예.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그 김건희 보고 주술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 그래서 천공이 안 보이나 그 명태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윤 대통령은 장립무사, 그 그러니까. 위에 주술사. 야, 장님과 주술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지도와 뭐 편달과 안내 속에 전략 속에 다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바보 대통령이라는 게 만천하에 또 확인된 거잖아요. 저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뭐 북한도 러시아와 지금 뭐 파병 얘기 나와 네. 있고 좀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예. 나라 걱정. 저러다가 뭐 탄핵 당하느니 그냥 네. 저 국지전이라도 벌릴까 이런 생각할까봐 우려하는 국민들조차도 있더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강혜경 씨의 이제 발언들 하나하나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선 수사가 필요한데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와서 법사위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도 좀 보강해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게 창원지검에서 끝낼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전주지검에 있던 것도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중앙지검이나 대검으로. 그렇죠. 특수부들 많잖아요. 검사들. 그런 검사를 지켜서 좀 하지. 이것처럼 더 큰 국정농단과 연루될 수 있는 의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두고 보는 식으로 검찰이 간다? 그 4명 검사도 그런 검사들만 그 골라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야당 대표와 또 야당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압수수색과 그 다음에 여러 번 소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사하면서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제. 비교가 너무 안 되니까. 네. 야 진짜 우리 이제 우리가 그 정무위에 피감기관 중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이복현 음. 친윤 검사 출신 네. 원장 있잖아요. 원장한테 저희가 이제 주가 조작 그날 마침 무혐의 처리한 날이었어요. 검찰에서 네. 그 국감 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이제 이복현 원장한테 물었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그 3부 체크해 거 기억나요? 네. 3부 토건 주가 조작. 카톡방 네.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그거 갑자기 급등하고 그래서 이거 주가 조작 이상 징후 있는데 왜 심리 안 하냐? 네. 라고 우리가 막 그때 현안 질의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 현안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해서 금융이나 금감원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병환 위원장을 안 넘어가더라고 질의를 하는데 이거 무슨 법 때문에 이게 드릴 수가 없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서 결과를 얘기 안 해주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복현 원장은 약간 순진한 데가 있거든. 아, 그래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툭 던졌지. 그 보고 받으셨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 수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지. 있는 거네. 예. 삼부 토건. 예. 그리고 특히나 삼부 토건 건은 네. 상설특검법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죠? 맞아요. 삼부 토건은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그냥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네. 어영부영 처리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근데 내가 그런 경고의 의미로 질의를 내가 했었는데 다 예. 낚였어요.
아하. 이거 중요한 이게 부분이네요. 기사 많이 났어. 네, 그러니까 이걸 금감원에서 들여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들여다 보는 것이고 여기에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럼 특검 가서 의혹 밝혀야죠. 그리고 이제 저 주가 조작 김건희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거든요. 또 통정매매, 어떻게 생각하냐? 또 통정매매, 누가 봐도 통정매매고 검사했는데 알 검사의 시각에 봤을 때 이 예. 무혐의 처리가 맞냐? 그러니까 막 이제 계속 어버버 하더라고. 본인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대요. 뭘 들여다보지 않아 다 봐놓고.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김건희가 인식하지 못했다. 네. 주가 조작을. 그러면서 12시에 8만 주 때려주삼 한 거 음. 7초 만에 세 단계 건너가지고 7초 만에 그거를 저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7초 만에? 그리고 체결됐죠라고 이제 묻는 것 자체가 직원한테 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 타조가 그냥 그 모래에 대가리 쳐박고 있는 그런 형국 같아요. 본인들만 일부러 안 보고 있는 거죠. 진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 모른다. 네. 김건희 잘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거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검찰인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고 김문기 씨 그 성남시장 시절에 네.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저렇게 탈탈 털면서 뭐 막 그 사진까지 조작하고 하는 검찰 아닙니까? 네. 그 김건희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요? 김건희 말. 김건희만 잘 믿고 김건희 조사는 왜 밖에 나가서 하고 아니 그리고 휴대폰도 모든 제출하고. 그 검사 출신 그 우리 패널들 분들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심하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하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고 네.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될 걸로 보이는 재의결. 그러니까 뭐 거부권 행사는 뭐 사실은 기정사실된 거고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했으면 지난번 내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근데 그때 내 표가 네, 반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은 자기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내 표 중에 2명의 정도가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래. 본인들은 반대표 안 던졌대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친윤 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4명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친한들은 이게 표가 나니까 그런 게 예. 있는데 친윤들은 표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본인들도 다음에 총선 때 이길 걸 장담 못 하니까 위기감 느낄 수 있죠, 속으로. 그런 표들이 저는 다음에 나오면은 다음에 다시 또 제2호국권 다시 오면은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 또 이제 윤핵 갈등이 더 해결되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증폭되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이거 당연히 우리가 분류시켜서 재의결 때 폐기시킬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와 말과 다르게 국민의 내부에서 무기명 투표니까 반란표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그럼 한동훈 대표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다 설명하고 뭐 해소하라며 왜 김건희 특검법은 또 반대하는 겁니까 대체? 앞뒤가 안 맞네. 그리고 기소도 안 하고. 참. 한동훈 대표의 정치도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특검이 통과가 돼야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특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용산에 홍초로 수석 네. 관련된 의혹 이것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좀 저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어떤 겁니까? 이게 홍초로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굽네 치킨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소유하고 있는 네. 그 이제 플러스팜이라는 음. 기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닭고기 굽네 치킨의 이제 그 공동 이제 홍철호 일가가 굽네 치킨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굽네 치킨이 이제 홍철호 수석의 이제 동생이 68% 정도 갖고 있고 거기 이제 그 굽네 치킨 그 가명 본부에 이제 닭고기들을 이제 갖다가 그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도축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플러스팜이라는 기업인데 그거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게 홍철호 수석이고 예. 그 플러스팜에서 그 이제 그 가명본부 굽네 치킨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쪽으로 이제 유통해 주는 게 그
크레치코라는 유통회사가 크레치코, 있어요. 닭고기 유통회사. 예, 유통회사가 있고 예. 또 이제 닭고기 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들을 또 납품하는 엠팜이라는 조그만 이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소규모 회사가 있군요. 예. 그런데 요 엠팜이 홍철호의 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엠팜이. 그런데 이 크레치코가 네. 크레치코를 그 플러스 팜에다가 그 이렇게 흡사합병 시켜요. 네. 흡사합병 시킨 다음에 크레치코를 없앤 다음에 요 엠팜 있죠. 네. 엠팜을 크레치코 자리를 올려서 사명을 크레치코로 바꿔요. 크레치코는 없앴잖아요, 본인이. 예, 없앴는데 근데 엠팜을 크레치코로 바꿔서 예. 그 100% 그 세 자녀에게 그 유통권을 좀 몰아줍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일감 거죠. 몰아주기.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 건데 그 세 자녀들한테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는 거고, 이건 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어제 공정위원장한테 예. 이거 저 제대로 수사해라.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현직 대통령실에 가장 그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엄중히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혹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2년 3월달에 이 닭고기 가격을 올려요. 이제 그 저 22년 3월달에 얘기를 하고 이제 8월달에 그 변동가격제로 고정가격제였는데 변동가격제로 바꾸면서 네. 닭고기 가격을 한 38%를 올립니다. 어. 근데 올린 다음에 그 변동가격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가맹점주들 있잖아요. 이제 닭 그 굽네 치킨을 그 동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가격제니까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닭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예, 닭고기 가격에서 16,000원에서 17,900원으로 예. 이렇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크레치코라는 자녀들한테 넘겨준 그 기업 있죠, 유통기업. 네. 거기는 그 매출 총이익이 2.2배가 상승이에요. 17억에서 한 38억으로 20억이 상승을 합니다. 야. 그리고 홍철호 소유가 있는 플러스팜은 1.8배 인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도 손해, 가맹점도 손해. 근데 이제 그 홍철호와 그 홍철호의 세 자녀들만 이익.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그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공정위에다 불공정위로 이제 그 신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 조정 중에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조사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가 있거든요. 네. 야, 홍철호 수석 사실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네. 그런 어제 그 분인데. 나왔잖아요. 그 저 유난 독대가 네. 아니라 면담이죠. 예. 거기 그 거닐고 있을 때 정진석 그 비서실장 옆에 있던 사람이 홍철호 수석 네. 아닙니까? 산책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네. 야, 그러면 이렇게 가맹점주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GM푸드네 GM푸드. 홍철호 수석의 회사 그리고 자녀들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동안 소비자들 가맹점주는 고통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거랑 동일한 아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 하림이라고 들어봤죠. 하림. 예. 하림에서도 그 직계존석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일감하고 이익 몰아줘가지고 그 공정위가 그때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54억 때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유사해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결정 내릴지 봐야겠네요. 지켜봐야죠. 네, 홍철호 수석이 있는 회사는 또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네. 공정위원장한테 제대로 아주 해라. 정말 엄정하게 조치하지 예. 않으면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제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저 중요한 국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더니 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네. 오늘 국감인데 어떤 질의를 좀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오늘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가 주된 국감일인데 네. 그 이제 국가보훈부에서요 제2의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서울에다 짓겠다라고 그렇게 꼼수로 예산을 슬쩍 넣어놨어요.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가지고 단독으로 터뜨렸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 그 정부 예산서를 보면요 수천 페이지가 넘어요. 거기 한 줄로 그 서울에다가 아마 종로가 될 것 같던데 거기다가 제2의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만 4억 3천만 원 정도를 딱 적어놨어요. 한 줄로 그냥. 예. 알박기 예산이지. 일단은 이거 몰래 설계한다. 일단 통과가 되면
저 국가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산들을 더 편성해 가지고 가잖아요. 네. 한번 알박 계산 넣어놓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사업이라서 취소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악용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총 245억을 들여가지고 서울에다가 제2의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지난 3.1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축소해서 한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 독립 예, 운동했던 예. 사람들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왜 이런 그 전에 얘기. 왜 홍범도 장군 흉상 예. 이전 이런 거로 해서 역사 갈라치기 막 논쟁이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해외 중심의 그 만주 중심의 뭐 이런 중심의 무장 항일 투쟁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독립 운동들도 조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이승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일하고 반공하는 그런 독립 운동가들도 같이 이제 기리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 추종하는 그 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을 좀 더 그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기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네. 그런 제2의 독립기념관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음. 24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도 꼼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지 매입비가 빠져 있어요. 아니 종로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던데 그 정도 건물 질러는 부지비가 얼마겠어요? 평당 1,000만 원 기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수백억이 넘는 부지 매입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 245억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 건축비도 평당 1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 평당 460이에요. 서울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예. 이 예산을 적어서 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음. 축소된 공사비만도 70억. 음. 거기다 부지 매입이 빠져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박물관이나 건축 그 저기 독립기념관 이런 걸 지을 때는 유물 그 유물비도 같이 이렇게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245억에다가 뭐 최소한 500억 이상은 든다고 보면 1,000억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한 것이다라고 또 의혹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국감장에 제가 따져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미 천안에 네. 그때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독립기념을 천안에 딱 했는데 네. 그거를 서울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 의도가 가진 거죠. 다 잘 돼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뭐 물론 국내 독립운동가는 마찬가지고 네. 다 거의 천안에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또 서울에 만든다. 음. 옥상 옥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네. 뉴라이트 사관을 강조하면서 그쪽 뭐 이승만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좀 넣어가지고 그걸 좀 힘을 실어가지고 서울에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독립기념관장을 국군 누라이트 인사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네. 강복 회장인 강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네. 초유의 일도 벌어졌었고 그렇죠. 또 우리 3대 역사 국책기관도 전부 다 누라이트 인사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일, 숭일 넘어서 이제 반공 이런 거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 그 제2의 독립기념관이 그에 대한 활용 점정 같아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독립기념관을 또 짓겠다. 네.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이제 이미 이제 단독으로 기사도 나갔고 오늘 아침에 MBC 어제랑 MBC에서도 네. 보도도 됐었는데 단독으로 보도됐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달의 독립 운동가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맞아요. 매달 올해 1월달에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선정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선정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추천하는 단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선정과 관련된 뭐 내부 규칙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답니다. 그러면 뭐 주먹구구시 그냥 하는 네,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추천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안 주길래 공문 수발식 대장을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역추적을 했냐면 예. 이제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공문 보낸 단체들이 쭉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예. 그 전에는 그 보훈부하고 지자체하고 보훈부하고요. 그리고 강복회 그리고 독립기념관
그리고 뭐 이렇게 역사 편찬위원회나 요 정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네. 23년도 말에만 그 기준을 추가로 해서 그 민간 단체한테도 그거를 추천 기간을 넓혀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들어가 있어요. 야. 그게 이제 뭡니까? 그리고 선정위원도 보니까 그것도 공문 수발신 대상에 네. 선정위원들한테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하라고 보낸 그 공문을 보고 우리가 역추적한 건데 네. 선정위원이 이제 그 보훈부 차관하고 당연직 3명하고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7명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 대부분 있고 5명인가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이승만 그 보훈부가 기획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추천하고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 선정한 거다. 이렇게 딱 아구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거기 참석했던 그 의원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정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그분도 이제 어제 뭐 MBC랑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을 왜 굳이 선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의 제기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가지도 않았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직업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독립기념관을 바라보면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야, 오늘 질의 시간에 좀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네.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뉴라이트 역사관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려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국감 현장에서 활약하실 것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네, 네. 다음 주에 또 전화로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나올 수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